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,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 속 시간입니다. 이선일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공시지가 준비하셨죠? 네, 맞습니다. 네, 예상했습니다. 아, 네. 네, 어제 중요한 공청회가 있었잖아요. 그렇죠. 이 공시지가라는 게, 공시가격이라는 게 많이 사용은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네.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부동산 값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보통 얘기하는 실거래가는 오늘 뭐 팔 수 있는,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얘기를 하죠. 예. 이게 이제 보통으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건 이제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를 수 있고요. 네. 뭐 거래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게 문제고요. 예. 또 모든 집이 또 매년 거래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 세금을 매겨야 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적당한 가격을 잡고 올해는 이 집을 얼마짜리로 보겠습니다 해서 1년 동안 유지되는 게 바로 주택 공시 가격입니다. 예,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. 정부가 이 공시지가를 시가에 맞춰서 끌어올리겠다는 거는 현재 시세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현실을 바로 잡겠다는 뜻인 거죠, 일단은. 그렇죠. 이 시가와 공시 가격의 차이가 클수록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. 그래서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좀 어렵다. 뭐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정부가 작년에 그 방침을 굳혔습니다. 국토연구원이 어제 제시한 것은 이제 그동안 연구한 상세한 방안인데 예.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을 보면 시가의 90%, 즉 뭐 10억 원에 거래되는 주택의 공시 가격은 9억 원 수준에 맞추겠다. 이런 목표 아래 그 수준에 점진적으로 다가가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. 예, 방금 말씀하셨듯이 10억 원에 거래가 되면 9억 원까지 공시지가를 그렇죠. 공시가격을 올리겠다. 지금은 사실 10억 원 거래되면 공시가격은 한 7억 원 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단주택은 그보다 50% 정도로 더 낮고요. 네. 이렇게 되면은 우선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. 이것에 대한 보완책도 준비하고 있겠죠. 예, 좀 속도가 다릅니다. 그러니까 인상 속도는 공시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네. 그보다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가 그 인생 반영되는 좀 이율이 달라지는 거고요. 그러니까 결국 종부세를 내는 주택과 재산세만 내는 주택 사이에 좀 차이를 둔다. 이런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. 예. 먼저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요. 15억 원 이상의 주택은 5년 뒤부터 또 그리고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년 뒤부터 목표치인 90%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. 예. 이런 그 속도의 차이 때문에 당장 2년 뒤에만 보더라도 둘 사이의 시세 반영률이 81%와 69%로 12%포인트로 좀 벌어지게 됩니다. 그 단독주택의 경우도 비슷해서요. 현재는 6%포인트인 9억 원 이하와 15억 원 이상의 주택, 이 반영률 차이가 2년 뒤에는 2배 넘게 13%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. 그 여기에 반영된 기조는 시세 반영률은 분명히 올리되 이런 원칙은 지키되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는 9억 원 이상 주택만 올리고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기겠다. 이런 걸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예, 즉 간단히 정리하면 비싼 집 먼저 올리겠다. 그렇죠. 먼저 시세를 반영해서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중저가 주택들 한 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렇죠. 예. 난 집값이 비싸지도 않은데 세금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네,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와 여당이 지금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예. 그 재산세를 부과하는 비용, 그 재산세율이라고 하죠. 이거를 낮추겠다는 방안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이번 주 안에 정확한 숫자까지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이 세율을 건드리는 것은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를 시켜야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재산세 계산에는 집값, 또 우리가 어제 발표한 공시가격 반영률, 재산세율 이 크게 이제 세 개가 이제 중요한데 집값은 이미 올라서 세금이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적어도 집값이 오른 것 이상으로 급격한 세금 인상은 막겠다. 이런 의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물론 이 대상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 거고요. 예. 그보다 비싼 주택들은 앞서 얘기한 세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반영이 돼서 당장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겁니다. 그 한 금융기관의 추산을 보니까요. 시가 20억 원, 그래서 공시지가가 16억 원 정도인 집 한 채 보유세로 올해 830만 원을 내던 소유자가 5년 뒤에는 2,100만 원. 그러니까 즉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한 2.5배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. 예, 부동산에 정말 대대적으로 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. 인상을 받고 있는데 네. 주로 재산세 말씀하셨지만 네. 공시 가격이 오르면은 의료보험료처럼 따라서 인상되는 것들도 그렇죠. 좀 많지 않나요? 예, 그 가장 비중이 큰 거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에 붙는 재산세고요. 그 이외에 또 은퇴하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내는 의료보험료도 인상이 따라서 되게 됩니다. 예. 은퇴해서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집 한 채 있으면
의료보험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내야 된다. 이렇게 네.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건 말고도요. 근로장려금 신청이나 뭐 대학 때 학자금을 대출받고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, 또 뭐 장애인 연금 같은 것 받는 자격을 따질 때, 줄잡아 한 30가지 정도가 정부의 지원 대상을 정할 때 네. 공시가격이 얼마 이상이면 안 된다. 이런 기준으로도 또 사용이 됩니다. 그래서 개개인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따져보는 세밀한 그 시뮬레이션, 또 뭐 자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일단 있고요. 또 중요한 것은 형평성을 갖추는 것이 이 제도를 정착하는 데도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시가가 비슷한 주택이 서로 다른 공시가격을 갖고 있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도 또 달라지잖아요. 네. 현재도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좀 불만이 많은데 공시가격에 따른 세금의 차이가 더 커지는 만큼 더 좀 정교하게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예. 또 국가주택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증세가 이제 분명한 것만큼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 국회가 정하도록 돼 있는 기본 원칙 비켜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개개인의 경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. 정책 변화인 것 같습니다. 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